공법의 네 번째 나무인 건축법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건축법이라는 나무가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교재 692페이지 그 나무를 먼저 보죠. 자, 보니까 줄기는 총칙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법의 총칙. 그중에 이제 특히 핵심적인 내용이 용어의 정의죠. 그래서 건축법에 나오는 각종 용어의 정의를 아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건물을 건축법에서 이제 건축물 그러죠. 자, 건축물을 지으려면은 그렇죠. 공중에 지을 수는 없죠.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땅을 뭐라고 그런다? 건축법에서는 토지 그러지 않고 대지. 그래서 대지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대지는 반드시 뭐에 접해야 됩니까? 그렇죠. 도로에 접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집에 불이 나면은 어디로 뛰어나가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베란다가 아니라 나와서 도로로 뛰어나가야 되죠. 그래서 도로는 하나의 어떤 피난길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바로 부동산학개론 총론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깊게 건축법적인 관점에서 배우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대지도로 나와 있고 그 위에 이제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니까 핵심이 나와 있죠. 그럼 건축법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뭐라고 그랬죠?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이다, 결국은. 그래서 근데 그 부동산의 행위 중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행위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 건축이라는 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법이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니까 당연히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이고 건축에 대한 또 제한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걸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과 또 그에 따른 구제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로 포커스는 어디에? 요 앞에 행위 제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법은 다른 공법에 비해서는 좀 수월합니다. 자, 다른 우리 국토법부터 해서 저기 뒤에 농지법까지는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특히 이제 주택법도 그렇고요. 이렇게 절차를 쫙 꿰고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법은 그냥 요 한 테만 딱 알면은 그냥 딱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마지막 힘을 내셔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오늘도 출발해 보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각 테마별 핵심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694페이지. 자, 먼저 대지입니다. 대지. 자, 요 대지. 그럼 이 대지에서는 무엇을 주로 출제자가 핵심적으로 물어보느냐? 그 핵심 테마 한번 보죠. 693페이지. 자, 보니까 대지를 함부로 쪼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지가 대지로서 대지다우려면은 돼지가 아니라 대지다우려면은 일정한 크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한 발 이렇게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돼지. 그게 무슨 돼지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분할을 제한한다. 행위 제한이죠. 분할, 부동산, 그 중에서도 토지,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한다. 그 대지에 관한 행위, 대지 행위인 분할 행위를 갖다가 제한한다. 그러네요. 행위 제한이네요. 그 다음 조경. 돼지에 돼지만 사는 게 아니죠. 사람도 살죠. 돼지는 이렇게 뭐 조경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조경이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일정한 대지에는 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역시 의무니까 행위제한. 오케이. 그 다음에 공개 공지. 공개하는 비어있는 땅이다. 오픈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런 땅
그거 확보해라. 큰 건물들은. 그렇죠? 여러분, 여기 구로 디지털 잔디 센터에서도 오다 보면은, 여기 공개 공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놨거든요.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우리 카페에 그 사진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십시오. 요게 공개 공지구나. 오케이. 다음에 건축선. 건축선. 내가 이 대지에 뭐 하는 거죠? 뭐 하고 싶은 거죠? 들어놓고 싶은 거 아니죠? 건축하고 싶은 거죠, 건축물을. 그럼 이 건축할 때 내가 마음대로 도로 쪽에 내가 붙여가지고 건축해서는 안 된다. 내 땅이지만은 내 땅인데 건물이 건축할 때 그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건축의 한계선, 그거를 우리가 건축선이라고 그럽니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한계가 있죠. 행위제한이죠. 그래 행위제한. 그 다음에 또 걸치는 경우 적용 기준. 이거 우리 국토법에서 우리 배운 거 같죠. 그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대지에서 물어보는 것은 크게요 5개는 물어보는데요. 단독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이쪽은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대지 한번 볼까요? 694페이지 대지 보겠습니다. 밑에 핵심 테마는 이미 앞에 왔죠. 자, 정의 보니까 원칙이 우리 측지법 나오죠. 요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 그래서 1필지 1대지가 원칙인데 항상 예외가 있죠. 여러 개 필지인데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필지는 여러 개인데 하나의 대지. 내가 궁궐 하나 짓고 싶어요. 우리 한번 짓고 주고 봐야죠. 내 궁궐을 짓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조그만 한 필지에 되나요? 물론 큰 필지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개의 필지지만 내 건물 하나 딸랑 짓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것도 다 필이지만 필지는 여러 개지만 건축법상 대지는 하나의 대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게 이제 1번 점에 해당이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을 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이 잘 안 나오거든요. 우리 다른 거 할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에. 이번엔 한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네요. 그렇죠?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자, 그런 경우도 이러한 경우가 있구나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2번입니다. 가로 2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도로는 차고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홍수 나오를 때 도로가 잠기잖아요. 물길이 도죠. 또한 사람들이 무슨 지진이 났다. 해외, 우리나라는 좀 드문데 해외 같은데 지진 나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이렇게 튀어나옵니까? 그렇죠. 도로로 튀어나오죠.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는 피난길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44조에 왜 규정을 했을까 이거죠. 그걸 말이죠. 대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맹지가 돼서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우리 부동산학개론 1차 과목에서는 토지, 그죠? 도로에 전혀 맞닿지 않는 토지, 그거를 갖다 우리가 맹지라고 하죠. 눈이 멀었다 해서 맹지. 한번 참고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자, 26페이지. 한 권 1차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26페이지. 그냥 2차만 준비하시는 분은 그런 게 있었지. 추억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페이지 보시니까 자, 괄호 6번 맹지가 나와 있죠. 자, 사면이 모두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그런 토지를 맹지라고 그런다고요. 맹지. 그래서 건축법에서 쓰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 개론에서 쓰는 용어죠. 부동산학 개론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뭔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뭐가 떨어진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거. 그래서 거기는 좀 경제적 관점에서 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도로에 맞닿아도 너무 좁게 이렇게 맞닿은 경우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다. 건축법상 맹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건축할 수 있는 대지 위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대지 위기 위한 그 조건이 뭐냐? 그걸 기술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다가 파란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1번에 보니까 건축물의 대지는 검정펜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 2m 이상을 접해야 되네요. 자,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불이 났어. 그러면은 나가야죠. 애들부터. 그렇죠? 나는 제일 늦게 나가야죠. 나가요. 근데 나는 나가는데 들어오시는 분이 있죠. 들어오시는 분 누굽니까?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요? 소방관 어르신들 들어오시잖아요. 정말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소방관 어르신들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나가고 소방관 어르신 들어와요.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죠. 무식한 말로 시멀테니어스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하려면 뭐예요? 이 어깨가 보통 몇 미터? 우리가 조금 평균 1미터.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2미터. 그래서 2미터 접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건축물 지을 수 있구나. 2미터를 접하지 못했어요. 부동산학 개론상 맹지는 아니지만 건축법상 맹지가 돼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거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 중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판단하세요. 자, 그 다음 괄호에 보니까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자동차만의 통행이다.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우리 고속도로. 자, 고속도로는 도로죠. 그렇지만 고속도로에 2m가 아니라 1000m, 10,000m를 접해도 그거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문을 딱 열고 고속도로에 나간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나는 굿바이 되는 거죠. 세상과.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그래서 그 제외다 이런 말이 나와있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접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보니까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너무 좁아요. 그런데 내가 민법을 배웠어요. 민법에 이게 통행하는데 너무 좁아. 2m는 확보를 하는데 우리 집은 1m밖에 안 돼. 옆집 터지겠네. 옆집. 그러니까 옆에 땅. 거기에서 뭐 할 수 있죠? 그렇죠. 통행지역권을 설정 받을 수가 있죠. 계약을 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비록 2m 이상이 안 되지만은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통행지역권이 확보된 요역지의 경우는 가능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 2m 안 된다. 중개한다, 만다? 머리를 잘 써서 중개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머리를 잘 써야죠, 우리가. 다음. 2번 점 보니까 말이죠.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에서 광장, 공원, 유원지, 이런 게 있으면은 2m 안 접해도 말이죠. 건축을 건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나는 여기로 출입문으로 나가지만은, 도로로 나가지만은, 소방관은 어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공원으로 통해서 들어올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다음. 근데 말이죠. 우리 집처럼 조그만 거면은 탈출할 때 몇 명 안 나가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냥 2m만 확보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건물, 요런 빌딩 같은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더 넓어야 되죠. 그거 이제 2번입니다. 자,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한다. 그래서 꼭 괄호입니다. 연면적 합계,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죠. 연한 면적이다. 자, 연이라는 게 이거 플러스죠.
플러스된 면적,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굉장히 큰 대규모 건축물이죠. 요거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예요. 너비가 6m 이상이어야 돼요. 왕창 쏟아져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렇죠? 4m 이상 접해야 된다. 2명씩 나오고 2명씩 들어와야죠. 오케이. 떼거리로 이동을 피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줬구나.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봤고요. 그 다음에 안전. 이거는 참고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겠죠. 그럼 항상 내 차는 잠수함이 돼서 다닐 겁니다. 우리 동네 차는. 그렇죠? 다음 2번 또 그 얘기를 한번 참고로 읽어주시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게 음양 오행설이라고 그런가요? 토하고 상극인 게 뭡니까? 물이죠. 이 토라는 놈은 물만 만나면은, 그러죠? 물을 만난 게 아니라 완전히 무슨 똥 씹은 표정을 하는 거죠. 가장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장마가지고 그러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러잖아요. 물이 굉장히 취약한 게 흙이죠. 그죠? 그 흙이 있는 게 대지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전성의 문제로 이런 게 기술이 되어 있구나.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쭉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4번 조경입니다. 요게 좀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조경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조경 하야한다. 일정한 경우 행위자. 조경이 뭘로 보여야 돼요? 아름답다. 이렇게 보이면 굉장히 로맨티스시고요. 조경 딱 하면 뭐예요? 행위자. 이렇게 보면은 솜생의 자세죠. 자, 보겠습니다. 1번에 이제 여기에 괄호 42조에 있다. 법 42조에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에 돼 있는 것들은 그건 이제 시행규칙, 시행령 이렇게 안 써져 있으면 그냥 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경 빨갛게 해놓으시고 1항에 보니까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지. 자, 200제곱미터 검정펜으로 밑줄 쫙. 이제 요런 대지는 말이죠. 적용해야 된다. 요런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이제 시험은 그게 포커스죠. 자, 그래서 그 네모점에 적용 의무 면제 건축물이죠. 자, 면제에다 파란 펜으로 밑줄 쫙. 이게 구제 방안이죠. 면제해 주는 거, 면해 주니까 구제 방안입니다. 그렇죠? 자, 보니까 1번에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이거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적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오케이. 다음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고 3번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공장, 그리고 8번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물류시설. 무슨 기업이라고 그러죠? 이 정도의 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중소기업 보고 이 공장 부지도 물류기지도 이렇게 부족한데 거기다가 적용까지 하라면은 뭐죠? 중소기업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 어떤 보호 장려 차원에서 참 이게 국가가 튼튼하려면 경제적으로 이 강소기업이 많아져요. 독일처럼 강소기업, 작지만 강한 기업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 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번에 보니까 산업단지 안에 공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산업단지는 원래 만들어 놓을 때 말이죠. 단지를 만들어 놓을 때 적용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없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5번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소금이 있는데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 대지인데 소금이 왕창입니다. 거기다 나무 심으면 어떻게 되죠? 나무 죽이는 거죠. 살목입니다. 살인이 아니라 살목. 죽는데 그거 설치해라. 이상한 분이죠. 그러니까 나무 죽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 6번에 축사입니다. 우리 소가 돼지님이 적용을 감상할 리가 없죠. 물론 독특한 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의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가설 건축물. 없어질 건데 건축한다? 이상하죠. 3년 내거든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그죠?
전체 기간이 없어질 건데 나무가 뿌리 내리는데 한 3년 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뿌리 내릴만 하면은 뭐예요? 뽑아버린다. 없앤다. 야, 나무 죽이는 겁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케이. 다음 8번은 봤죠. 물류시설인데 근데 괄호가 어렵네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외한다. 무엇에서 제외한다? 적용 후 면제에서 제외한다. 면제 안 해준다. 따라서 적용하여야 하나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물류시설이 조금이라도 말이죠. 적용 의무가 있네요.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킹해야 되겠죠? 왜? 주거지역, 상업지역 누가 돌아다니죠?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19번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끝까지 쫓아오시네요. 국토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괄호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빼고요. 자, 요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사람이 떠오르도 모여 살 때죠. 마을다운 마을, 동네다운 동네를 만들기 위한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잖아요. 사람이 떠오르도 모여 살 적용 필요 없겠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제외예요. 그렇지 않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그래서 요런 지역들은 자연적으로 적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1호 첫 번째 있죠. 녹지지역의 건축하는 건축물 요런 개념, 녹지지역 개념에 따라서 적용 의무가 면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나요? 그 다음 10호에 보니까 말이죠.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라. 자, 요거는 말이죠. 요 양반들 뭐 관광단지, 종합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보면은 알아서 하시겠죠. 본인들이 알아서 적용하고 말이죠. 또 없는 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관광단지 광안합니다. 이 설악산 가면 공금성이 탁 내다 보이죠. 관광단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관광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뭐 종합 휴양업 시설을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말이죠. 나무를 큰 걸 심어라. 그럼 그 경치를 가리게 되죠. 안에는만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의무를 면제해야 되겠습니다. 종용 의무를 면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적용 등의 조치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기준에 파란펜 밑으로 치고 숫자가 맞네요. 숫자. 반점 맞을 분은 체킹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페이지 보면 2항은 어떤 기준은 모르면 국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네모 박스에 숫자 나와 있고요. 100분의 50 초과할 수 없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건축선. 자, 건축선은 건축 한계선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한계선. 그래서 행위자네요. 자, 건축선에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요게 이제 그 부동산학과 요 친구들에게는 아주 전문적으로 나오는 계산 문제 시험이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계산 문제를 싫어해서 그런 거 잘 안 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알아둬야 되겠죠. 건축성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원칙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죠. 그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요게 원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말이죠. 원래 도로는 보통 4m가 확보돼야 되거든요. 4m.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4m가 확보돼야 되는데 말이죠. 요 도로 소유납이 4m 미달할 경우에 말이죠. 그때는 보니까 당연히 4m가 안 돼. 그러면 결국은 4m가 돼야 되겠죠, 도로가. 그러면 그만큼 뭐예요? 개인의 토지를 결국은 수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떡 지어져 있어요. 수용할 때 보상금이 엄청 나가죠. 사회적 손실입니다. 세금 나가기 때문에. 내 돈 아니죠. 세금 여러분이 내셨잖아요. 오케이. 여러분이 대통령, 장관,
월급 다 주고 계시잖아요. 오케이. 여러분 주인이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내 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대체 지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팍팍 오죠. 오케이. 자, 그렇게 그래서 그 기억본에 보니까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그렇죠. 자, 2m예요. 보니까 도로의 중심 딱 해서 2m가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2m예요. 근데 앞으로 얼마까지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최대 4m죠. 최소 4m. 그러면 이쪽 저쪽 대리가 있으니까 서로 반반씩 양보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4m가 되려면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2 플러스 몇을 해야 4m죠? 4죠? 그렇죠. 2죠. 대단하십니다. 그럼 2를 양쪽 되니까 나누기 뭘로 하면 되죠? 그렇죠. 2로 하면 돼요. 2 나누기 2는 그렇죠. 1. 우리 공인중개사는 그게 좋아요. 그죠? 딱 이렇게. 요런 산, 저도 이렇게 나누기 두 자리 숫자 넘어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딱 뭐 4m. 너무 좋아요. 이게, 그래서 벌이죠. 계산 문제 복잡한 거. 그것도 수험 전략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요런 건 버리면 안 되죠. 요런 거 버리면 안 되죠. 4m인데. 40도 아니고 4m인데 버린다. 그렇죠. 그러면 합격증이 그 학생을 버려버리죠. 그럼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버리지 맙시다. 꼭 악착같이.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이 뭐다? 그게 건축선이다. 자, 검정펜 밑으로 쓸게요. 자, 2분의 1 이렇게 씁시다. 소요 너비의 2분의 1.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니까 요거는 옆에 위에하고 밑에 그림의 차이점은 뭐죠? 그렇죠. 위에는 외롭지가 않죠. 옆에 대지가 있는 거죠. 근데 밑에는 외로워. 혼자밖에 없어요. 옆에 뭐예요? 보니까 경사지나 하천이에요.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도로가 있는 거예요. 도로. 우리 경춘가도 그러죠. 경춘선. 이게 경춘가다. 정말 멋있죠. 시험 끝나고 우리 10월달 가면 단풍이 경춘가도에 쫙 물이 쫙 가시면서 뭐예요? 건축선 이걸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때는 즐겨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떠올라야죠. 지금. 뭐다? 건축선. 얼마만큼? 3m 확보해야 돼. 근데 저쪽으로 더 이상 도로를 확장할 수 있긴 있죠. 근데 돈이 무지 들죠. 거기 교각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돈이 누구 돈 나간다고? 그렇죠. 내 돈 나간다. 세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그 토지, 그 대지 좀 빌려가지고 그 2m만큼 밀리면 되겠죠. 그럼 4m 확보되죠. 그렇죠. 그게 건축선이라는 거예요. 고선 넘으면 된다 안 된다? 고선 넘어서 건물 짓게 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다? 건축선. 건축에 대한 행정이구나. 이렇게. 자, 그런데 음영에 보니까 말이죠. 음영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 시 제외된다. 이렇게 되죠.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왜? 어차피 뭐가 될 땅이죠? 내 땅이겠지만 장래 도로에 편입될 땅이죠. 결국 대지가 안 될 땅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 계산시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이제 2번 보죠. 도로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한 도로 모퉁이. 자, 모퉁이. 도로는 무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도로의 나무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나무 이러지만.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뭐래? 그렇죠. 가로수 그러죠. 가가 뭐죠? 그죠. 거리가잖아요. 거리가. 가로등. 거리등은 가로등. 랜턴. 스트리트 라이트.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로등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요 도로는 한자로 가라고 그런다. 모퉁이는 뭐라고 그럴까요? 모퉁이는 한자로 뿔각자를 씁니다. 도로 모퉁이는 뿔처럼 튀어나와 있죠. 코뿔소 뿔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야. 근데 그거를 뭐 한다? 그만큼 못 짓는다는 거죠. 자른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를 전자거든요. 나무 자르는 이 과일은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전지과일이죠. 전지연의 전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렇죠? 자를전이에요. 자를전. 그 다음, 그 지는 뭐죠? 나뭇가지 지죠. 전인데 잘라서 제거한다. 그만큼 내 땅, 내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넘어서. 오케이. 자, 그런 거 봅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 가각전제라는 것은 실무상, 현장상 용어예요. 실무에서는 가각전제 그러지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가각전제 이런 거지. 자, 그래서 보니까 너비 8m 미만이네. 미만. 오케이. 자, 8m 미만의 도로예요. 8m가 이상이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8m가 안 되면은 옆에 도로에서 오는 차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끼리 뽀뽀는 경우가 아주 극심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19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에 19금이 됩니다. 그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차끼리 뽀뽀를 못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뽀뽀를 못 어떻게 하려면 제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8m 미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이는 시야를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시야를 확보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거 봅시다. 예컨대 그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림을 보면은 이게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보니까 거기에 도로의 교차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차되는 해당 도로 나와 있고 교차되는 도로가 나와 있죠. 각각 너비가 나와 있는데 자 봅시다. 이 도로는 여하튼 뭘 전제로 하는 거죠? 8m 미만의 도로를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6m, 4m 8m 미만이네. 자 봅시다.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교차각이 90도하고 90도 이상 120도 미만 이렇게 돼 있죠. 90도 미만은 진짜 안 보이겠죠.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면 좀 볼만하겠죠? 그러니까 봅시다. 자, 예컨대 그 6m 도로 있잖아요. 우리 집 땅이고, 이렇게 건축선이라고 글씨 써있는 그 밑에 땅, 이렇게 각이진 땅, 이렇게. 자, 보시면은, 요 도로의 교차각이 70도죠? 자, 그러면 해당 도로를 갖다가 6m로 봅시다. 해당 도로를, 6m를 해당 도로로 보면은, 당해 도로로 보면은, 그 아닌 게 교차되는 도로, 요 밑에 4m가 교차되는 도로가 되죠. 역시 거꾸로 4m를 도로를 보면은, 그죠? 4m를 해당 도로를 보면은 6m가 교차되는 도로가 되겠죠. 교차로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출발하든 여기서 출발하든 만나는 점은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6m로 한번 볼까요? 6m를 당해 도로, 해당 도로 봅시다. 자, 그러면 6m니까 도로의 너비가 6m 이상 8m 미만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네요. 자, 거기 6m 이상 8m 미만이죠. 6m 지금 도로는 해당 도로의 너비가 6m 이상 8 미만, 6 이상 8 미만, 6m 이상 8m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밑줄을. 자, 밑줄 쫙 그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4m니까 4m 이상 6m 미만, 4 이상 6 미만. 첫 번째 줄이 아니고 두 번째 줄이 걸리네요. 두 번째 줄에 딱 걸립니다. 그러면 요 사격 조준점, 요 딱 찍히는 점이 어디입니까? 3이죠, 3. 그렇죠. 그러면 요 3만큼, 요 꼭지점, 모퉁이, 요 3만큼 각각 후퇴해서 그거를 딱 그은 선이 바로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 가각 전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거 넘어서는 내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할 수 없고요. 역시 대지면적 계산시는 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 환경 정비를 위한 임의 건축선이 있어요. 소위 이제 지정 건축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보시다.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지역에서, 어디서? 도시지역에서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소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요때는 말이죠. 요때는 도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 아니죠. 도로 넘어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지 면적 계산 시 포함을 합니다. 요때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당구 표시 보니까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자, 그 지체 없이를 지우시고 미리라고 써놓읍시다. 미리 이를 저번에는 그 내용을 30일 이상 그 시간에 공고 30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자의 잘못이죠. 저자가 혼이 나야죠. 죄송하고요. 그거 이제 요 강의 다 끝나면은 제가 이제 오탈자 그리고 개정 특강 할 겁니다. 개정 특강. 그래서 오탈자 개정 특강 별도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7월 16일 우리 본시험 시험의 본공고가 났죠. 그래서 시험 기준은 뭡니까? 7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정답을 우리가 체킹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끝나고 아마 공법이 이제 공부가 됐을 쯤 거의 다 이제 농지법까지 다 보고 난 쯤 해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같이. 아시겠죠? 제가 시험장까지 쫓아갈 거예요. 시험에서 뭔가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요. 뒤에 누구가, 위에 누가 있다. 홍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제가 찍어드릴 겁니다. 같이 갈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47조에 있네요. 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지표 아래는 관계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에 보니까 도로면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이런 것들은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대. 이상 관계없는데 이하는 초과는 관계없는데 그래서 4.5m 요게 뭡니까? 화물차 최대로 적치할 수 있는 물건을 쌓을 수 있는 그 높이가 바로 요 4.5m거든요. 4.5m 이하예요. 그래서 창문을 엽니다. 그럼 누구하고 또 키스를 합니까? 19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트럭하고 키스합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안전에 주로 이제 건축법은 거의 다 안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또 나머지 대지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